다 잘 들리시나요? 안 들리시면은 채팅창에 알려주시겠어요? 잘 들립니다. 지금 한 4분 정도 들어오셨는데 그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면 문의하실 때 음성으로 하시는 게 편하시니까 그 마이크도 켜두시는 게 좋고요. 두 분이 아직 마이크가 안 켜져 있는 것 같아서. 한 분이 안 들리신다는데 스피커 설정 다시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제 들리세요? 그럼 문제 없으면은 지금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오리온 칠판 잘 구매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은 그 제품 받으셨을 때 일단 구성품 먼저 안내해 드리면은 일단 전자칠판은 설치를 받으셨을 거고, 이제 구성품 중에 저희 스마트펜 보시면 스마트펜하고 이 USB 수신기 하나 들어 있으셨을 거예요. 요 수신기가 이제 나중에 이제 요 펜으로 슬라이드 쇼를 다음으로 이동한다든가 스크롤을 한다든가 에어로 마우스를 이용하신다든가 이런 거 하실 때 활용하실 때 좀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미러링 기기라고 요거 하나 받으셨을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요거 사용법은 스마트펜 같은 경우에는 요 수신기를 저희 본체 옆면에 보시면은 포트들이 USB 포트가 4개 정도 있으세요. 그러면은 위쪽에 퍼블릭 USB라는 포트가 있고 아래쪽에 이제 그냥 USB 포트가 있는데, 위에 퍼블릭 USB 포트에다가 요 수신기를 그냥 꽂아만 계속 두시면 되시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꽂게 되시면은 스마트펜 같은 경우에는 버튼이 총 3개가 있으세요. 그래서 맨 위에 있는 요 동그란 버튼이 에어로 마우스처럼 동작이 되시거든요. 보시면은 이 동그란 버튼을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화면을 이동하게 되시면은 이렇게 에어로 마우스처럼 동작이 되세요. 그래서 특정 위치에 위치를 해놓고 한번 클릭을 하시면은 터치처럼 이렇게 동작이 되시고요. 그리고 요 밑에하고 아래 버튼은 만약에 프레젠테이션을 하실 경우에는 요 버튼으로 슬라이드 모드에서 다음 페이지나 이전 페이지로 넘기실 수 있는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인터넷 브라우저나 이런 거 하실 때 그 스크롤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시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활용하실 때 상당히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그 미러링 기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미러링이 상당히 여러 기기에서 다 지원이 되는데, 요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PC나 맥북 쪽에서 바로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좀 더 간편하게 하실 수 있는 형태의 제품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기기를 사용하실 때는 그냥 바로 노트북에 꽂으시면 안 되시고, 처음에 사용하실 때는 이 기기를 전자칠판에 있는 USB 아무 포트에나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시면은 화면 상단 쪽에 페어링 중이라고 하면서 메시지가 하나 뜨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페어링 완료됐다고 뜨시면은, 성공이라고 뜨시면은 이 기기를 빼시고 이제 노트북이나 PC에다가 연결하셔가지고, 그러면 이게 그 USB 메모리처럼 폴더 하나 그 드라이브 들어가실 수 있는 부분에서 그 실행 파일 하나 실행시키신 다음에 그건 한 번만 이제 해주시면 다음에 연결하면 자동으로 그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러링 준비가 됐다고 화면에 표시가 되시면은 여기 있는 호리온이라고 되어 있는 게 버튼처럼 눌러지시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눌러서 그 화면에 띄우실 수가 있는 거세요.
그러니까 요 두 가지는 일단 앞에서 저희가 사은품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제품이시니까 요거를 많이 활용하시면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제가 파일 하나는 간혹 한글 매뉴얼 좀 없다고 불편하신 분들이 있으셔서 제가 지금 저희가 번역해 놓은 자료가 있어서 그거는 지금 이쪽에다가 공개를 해 드릴게요. 요거는 뭐 다운 받으셔도 되시고요. 일단 전자칠판을 처음 키게 되시면 이런 화면이 일단 나오실 거예요. 일단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키자마자 기본적으로 뭐 화이트보드라든가 오피스라든가 뭐 미러링이라든가 뭐 이런 기능은 바로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주요적으로 이제 보통 여기 양 옆에 보시면은 이 꺽쇠 모양으로 생긴 아이콘이 이 도구 모음바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나와 있으세요. 근데 이게 좀 불편하신 경우가 있다고 하시면은 그 여기 서류철 모양 아이콘 눌러서 톱니바퀴 아이콘을 누르시면은 보통 안드로이드 뭐 휴대폰이나 태블릿처럼 안드로이드 설정 화면으로 넘어가시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설정 화면을 보시면 그 와이파이 뭐 만약 와이파이로 연결하시면 와이파이 잡으시는 거랑 뭐 만약에 유선 랜으로 연결하실 때는 저희 요 위쪽 하단에 유선 랜 버튼도 있거든요. 그래서 유선 랜을 이더넷을 활성화시키시면은 유선 랜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뭐 핫스팟은 항상 켜두시는 게 좋으세요. 왜냐하면 이게 미러링이 이거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어차피 기본적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으시니까 이제 그거 보시면 되시고, 네, 주로 보실 게 이제 만약에 언어도 만약에 지금 영어로 되어 있으시면 여기서 한국어로 바꿔주시면 되시고요. 그다음에 접근성이라는 메뉴에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보조볼, 버튼, 제스처라는 항목이 나오실 거예요. 그러면은 보통은 일단 일반적으로 기본 디폴트로는 요 양쪽 옆에 꺽쇠가 나타나서 도구 모음이 있는데 이게 보기 싫다는 분들이 계시면은 여기 접근성 사이드바 컨트롤에서 제스처로 이렇게 바꿔주시면은 꺽쇠 모양이 사라지시거든요. 그러면은 전자칠판 맨 끝에서 안쪽을 미시면 이렇게 나타나세요.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뭐 활용을 하실 수도 있고, 이제 보조볼이라는 또 특징적인 저희 제품의 기능이 있는데 이게 더 좀 양옆에 있다 보니까 불편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보조볼을 활성화를 시켜 놓으시면은 이렇게 화면에 점 같은 게 하나 생기시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동을 이렇게 아무데나 이렇게 이동을 해 놓으실 수 있으시고요. 그래서 만약에 클릭을 터치를 하시면은 아까 도구 모음바에 있는 게 다 나타나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편하시면은 이런 형태로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불편하시면은 끄고 제스처나 버튼으로 다시 해주시면 되시고요. 저는 좀 편하게 일단은 보조볼로 일단 진행을 할게요. 보통 기능 중에는 이제 모양이 보시면 이제 홈 버튼 있는 게 그냥 메인 화면으로 이렇게 넘어가시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펜 모양으로 생긴 아이콘이 하나 있는데 요건 이제 코멘트 모드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화면에서는 다 쓰실 수 있는 형태로 그냥 쓰실 수 있는 보조 이제 그 탄서 모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메인 화면에서도 만약에 요 모드를 치게 되시면은 그냥 바로 이렇게 쓰실 수가 있어요. 대신 요 코멘트 모드는 한 화면에서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쓰고 코멘트 모드를 닫은 다음에 다시 쓰셔야 되시거든요. 그래서 뭐 만약에 저희 앱 중에 보면 인터넷도 하실 수가 있어서 만약에 브라우저 같은 게 여신 다음에 뭐 전자칠판 띄워놓고 바로 저희 인터넷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뭐 이렇게 띄워놓고 뭐 설명을 하실 필요도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요거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런 기능이 이 상태에서도 만약에 스마트펜을 사용하실 때는 아래 버튼을 누르면 스크롤처럼 동작이 되시고요.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아까 코멘트 모드를 만약에 하게 되시면은
이 상태에서도 이렇게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어떤 곳에든 다 쓸 수 있다는 그런 편의점이 있어서 뭐 활용하실 때 편하게 하실 수 있는 경우시니까요. 그리고 여기 이제 가위 모양으로 생긴 아이콘이 하나 있을 거예요. 이건 캡처 모드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여져 있는 화면을 캡처를 한다든가 그 캡처한 화면을 화이트보드로도 보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버튼을 누르시면은 화면이 이렇게 캡처가 되시고 이 화면을 이제 캡처 화면을 저장해서 화이트보드로도 이렇게 보내실 수가 있어요. 그럼 화이트보드에 지금 보낸 거거든요. 그래서 화이트보드에 보내면은 뭐 이거를 뭐 확대나 축소를 하셔가지고 뭐 줄이실 수도 있고요. 이런 형태로 해서 화이트보드에서 뭘 쓰거나 뭐 하실 수가 있는 형태시고 이렇게 해서 캡처 모드는 이런 걸 통해서 활용하시면 좀 편하게 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뒤로 버튼은 그냥 핸드폰 뒤로 버튼처럼 그냥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시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스크래치 모양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서 이제 화면 밝기라든가 그리고 소리도 바로 조절이 가능하세요. 기본적인 설정은 이 도구 모음바로 거의 대부분의 기능들은 다 하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이거는 활용을 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제품 받게 돼서 인터넷을 연결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업데이트가 저희가 한 분기별로 한 번씩 계속 있어요. 그래서 기능들이 추가 기능들이 추가가 되고 계속 하고는 있어서 만약에 업데이트 인터넷 연결돼 있으면 자동으로 팝업으로 업데이트 하라고 이렇게 뜨실 거예요. 그러면은 업데이트는 그때그때 해주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혹시라도 업데이트가 지금 최신 건지 한번 확인하시려면은 화면 오른쪽에서 이쪽을 미셔서 시스템 업데이트를 눌러주시면은 그 업데이트 확인 누르시면 지금 이게 최신 버전인지 어떤 건지 아실 수 있으시니까요. 만약에 최신 버전이 아니면은 업데이트를 해주시는 게 좋으시고요. 일단 첫 번째 일단 화이트보드 기능 먼저 일단 설명을 좀 드릴게요. 화이트보드는 크게 이제 실행을 시키시면 일반 칠판처럼 쓰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일단 칠판은 뭐 그냥 뭐 브러쉬 형태로 사용을 하셔서 뭐 색깔을 선택을 하시거나 굵기라든가 이런 거 선택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 뭐 색상 선택은 요건 이제 기본적인 색상이고 뭐 다른 색상을 쓰고 싶으시면은 옆에 꺽쇠 모양을 누르시면은 사용자 지정하실 수 있으세요. 색상은요. 뭐 이렇게 뭐 지정을 해서 바로 이렇게 쓰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요 중간에 있는 도구 모음바하고 왼쪽에 있는 도구 모음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도구 모음바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도구 모음바는 이 한 칠판 페이지를 이제 늘리시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쓰다가 뭐 다음 페이지로 뭐 넘긴다고 하면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은 페이지가 이제 다른 페이지로 2번 페이지로 바뀌겠죠. 그리고 뭐 또 뭐 쓰시다가 더 하실 경우에는 3번 페이지로 바뀌시고 그래서 만약 이전 페이지로 가고 싶으시면은 뭐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예전 페이지도 다 그대로 가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 페이지는 최대 99페이지까지 일단은 만드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만약 지우개를 하실 경우에는 지우개 아이콘을 누르시면은 전체를 이렇게 위에 옆으로 미시면은 전체가 다 지워지시는 기능도 있고요. 만약에 뭐 이렇게 뭐 이게 하나의 레이어처럼 일단 동작이 돼서 그냥 이렇게 쓰다가 그냥 뒤로 실행 취소 누르면은 방금 쓴 거는 지워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다시 또 복원도 하실 수 있어요. 다시 쓴 것도요. 이런 식으로 이걸로 뭐 지우고 하실 수도 있으시고 방금 쓴 거는 아니면 뭐 요 중에서 요것만 지우고 싶다고 하시면은
뭐 이렇게 하나의 레이어처럼 동작이 되면 여기 선택을 하셔서 복제도 하실 수 있으시고 아니면 삭제도 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러니까 요거 기능도 활용을 하시면 되시고 그리고 이제 지우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조금 지우실 수도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요 손등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미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하나하나씩 지우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지우는 거는 전체를 지우실 수도 있고 부분 지우실 수도 있고 방금 썼던 거를 실행 취소나 복원을 통해서 다시 살리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추가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 전자칠판 내에다가 화이트보드 내에 이제 그림을 삽입한다든가 비디오를 삽입한다든가 아니면 검색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창이 일단 이쪽으로 뜨게 되세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걸 이동해가지고 뭐 그 검색 같은 거를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시거든요. 이런 식으로요. 화이트보드를 띄워놓은 상태에서도 이런 거 이제 최근에 추가된 기능이긴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픽스를 이용하면은 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하실 수 있으시고 그리고 여기 이제 플로우 차트라고 되어 있는 플로우 차트가 아니고 요 보시면 스마트 그래픽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 이제 표를 만드시는 요 모양 아이콘은 표를 만드실 때 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요거를 지정하시면 뭐 이런 형태로 나타나세요. 그러면은 요 상태에서 이 칸을 뭐 늘리거나 줄이고 싶다고 하면은 잠깐만요. 만약에 요거를 해서 만약에 이렇게 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면 늘어나고 이 가운데 이렇게 빼시면은 칸이 이렇게 하나씩 늘어나거든요. 요걸로 이제 그 칸을 좀 늘리거나 그걸 하실 수 있는 형태로 동작이 되시는 거고요. 그리고 요걸로 뭐 활용을 하실 수도 있으시니까요. 표 그리거나 이런 거 할 때 활용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 그래픽스에 보시면은 여기 동그라미하고 약간 이런 모양으로 나타난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최근에 이제 저희 쪽에 추가된 기능이긴 한데 필기 인식 기능을 저희 쪽에서 이제 활성화를 시켜 놓으면은 만약에 스마트 그래픽스를 하실 경우에 만약에 세모를 이렇게 좀 약간 삐뚤게 그렸다. 세모를 약간 삐뚤게 그렸을 때 자동으로 이렇게 세모가 동그라미도 뭐야 약간 이렇게 그렸을 때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원형으로 복구해 주는 형태로 동작이 되실 수도 있으시고요. 대신 이건 설정에서 일단은 그 설정에 들어가시면 블러시 부분에 그 필기 인식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쪽을 인식을 시켜줘야지 저 기능이 되시니까 요거는 그걸 해주신 다음에 진행을 하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강의를 여러 페이지를 만약에 하셨을 경우가 있으시잖아요. 저희 쪽 제품의 이제 특징으로서 코드 스캔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코드 스캔을 만약에 누르게 되면은 지금까지 전자칠판에 썼던 내용들을 저희 후리온 서버 쪽으로 전송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뭐 수업을 하다가 지금까지 뭐 했었던 내용들이 있으면은 그걸 이제 나중에 요 QR 코드가 생성이 되면은 QR 코드를 이 사진기로 이렇게 찍으면은 그 웹사이트로 연결이 되고 보시면은 지금 했었던 내용들이 이렇게 다 뜨게 되시거든요. 그러면 외부에서 요거를 PDF나 이미지 파일로 해서 저장해서 다른 곳에서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래서 이런 게 저희 제품 중에 일단 좀 특징적인 부분이긴 하시거든요. 이런 것도 활용하시면 좋으시고요. 그리고 그 옆에 이제 협업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요 협업 기능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전자칠판, 호리온 전자칠판이 여러 대가 있으실 때 서로 화이트보드나 뭐 이런 거를 공유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는 지금 한 대씩 주문을 하셔가지고 아마 쓰실 일은 크게 없는데, 만약에 나중에 추가로 구매하셨을 때는 여기서 이제 한쪽에서 회의를 만들고 다른 쪽에 이제 그 회의 번호를 알려줘서 들어가게 되면은, 만약에 이쪽에서 쓴 내용이 있으면은 저쪽 저쪽 전자칠판의 반대편 뭐 똑같은 호리온 기종이 있으시면은 그게 서로 호환이 돼서 이쪽에서 쓰면 저쪽에서도 보이고 저쪽에서 쓰면 이쪽에서도 보이고 이런 식으로 서로 협업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요것도 일단 저희 전자칠판만의 좀 특징적인 기능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왼쪽에 이제 설정 부분에 보시면은 이제 배경 색상 같은 거 이제 뭐 변경하실 수 있으시고요. 기본적으로요. 그리고 이 배경이 좀 그렇다고 하시면은 여기 밑에 이미지 선택을 선택하셔서 외부 그런 걸로 이렇게 배경을 바꾸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뭐 열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뭐 만약에 이 화이트보드로 저장했던 내용이 있으면은 그걸 불러와서 다시 쓰시고 하실 수도 있으시거든요. 이걸로 뭐 열기라든가 이런 거 저장이 가능하시고, 저장을 누르면은 이제 저장할 수 있는 게 그림 파일 아니면 PDF 파일 아니면 저희 화이트보드 전용 파일로 이렇게 생성이 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저장을 하시고 다시 불러와서 다시 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이걸로 활용을 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저 이제 블러시 부분에 가면은 약간 편축 타입이라든가 이제 여기 모드에 보시면은 단일점, 다중점이라는 모드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는 지금 아마 고객님분들은 설정을 안 해놓으시면은 일단은 그 단일점으로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 단일점이라는 게 단일점하고 다중점이 어떤 경우냐고 하면은, 일단은 뭐 단일점으로 만약에 되어 있으면은 뭐를 쓸 때 이렇게 쓸 때 옆에서 동작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무릎을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대고 쓰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되면 이렇게 표시가 나타나거든요. 이게 좀 불편하게 되시면은 단일점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쓰고 있을 때는 아무리 이걸 붙여도 써지지가 않는데요. 근데 만약에 다중점으로 이걸 설정을 해놓으면은 이렇게 써도 다 써지게 돼요. 이렇게. 그럼 여러 곳에서 다 써질 수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시거든요. 이게 만약에 단일점으로 돼 있으면은, 만약에 이걸 하나 쓰고 있을 때 이게 터치로 동작이 되지 다르게 동작은 안 되고요. 하나를 쓰고 있을 때 다른 쪽은 동작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용하실 때는 단일점으로 해놓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뭐 나와서 뭘 써보라고 하거나 여러 명이 나와서 전자칠판 앞에서 뭐 쓸 일이 있다고 하면은 그때는 다중점으로 바꿔주시면 되시고요. 요 설정은 기본적으로 디폴트로는 단일점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다중점으로 바꾸는 법은 제가 리모컨으로 일단은 해야 되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그리고 아마 저희 줌이 40분간밖에 무료가 안 돼서 만약에 좀 이따 끊기면은 다시 들어오시면 되시거든요. 한 10분 정도 안 남은 것 같은데 그럼 다시 들어오시면 되시고, 일단 리모컨 보시면은 요거 하나 받으신 거 있으실 거예요. 그럼 리모컨에 보시면은 여기 맨 상단에 이제 전원 버튼이 있고 양쪽 옆에 버튼 두 개가 있는데,
거기 소스라고 되어 있는 버튼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소스 버튼을 한번 누르시면은 소스 버튼을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소스 메뉴가 나오시는데 거기 그 상태에서 위로 2번, 아래로 2번. 그러면 맨 상단에 저런 메뉴가 하나 나타나시거든요.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화이트보드 선택하시고 OK 버튼 누르시면은 화이트보드 다지점 필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세요. 이게 지금 끔으로 되어 있으실 테니까 켜기로 바꿔주시면 되시거든요. 전부 이제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기능들을 켜주시면 되세요. 만약에 필요 없으신 건 꺼두시면 되시고요. 그 다지점 필기를 활성화를 시키시면은 다중점하고 그 단일점 설정을 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설정이 됐으면은 이 백 버튼을 눌러서 나오시면 되시고요. 그럼 다시 설명드리면 리모컨에 있는 소스 버튼을 한번 누르면은 밑에 이제 소스 메뉴가 나오고 그 상태에서 방향키 위에 2번, 아래 2번 하면은 오른쪽에 설정 메뉴가 나오게 되시거든요. 이걸로 일단 기본적인 저희 전자칠판의 세부 설정을 하실 수 있는 메뉴니까요. 이거는 꼭 일단 알아두시는 게 좋으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MS 오피스는 아닌데 이제 호환 오피스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별도로 뭐 컴퓨터를 띄우지 않고도 뭐 PDF 파일이나 PPT 파일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띄우셔서 보실 수가 있는 형태로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화면 미러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릭을 하시면은 저희 이제 iOS 기기, 안드로이드 기기, PC 기기 해서 연결법이 다 나와 있으시고요. 기본적으로 그 iOS는 보통 이제 그 저희 홀이원 그 핫스팟으로 되어 있는 와이파이로 접속을 하셔서 이제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에어로 플레이를 활성화시키시면은 바로 화면을 띄우실 수가 있고요.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도 저희 아이디 여기 그 와이파이를 이쪽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앱을 다운을 받으셔서 이 바코드 찍어서 앱 다운 받으셔서 실행시켜서 연결하실 수 있으시고요. PC 같은 경우에는 2가지 방법이 있으세요. 똑같이 PC도 와이파이가 만약에 되는 PC면은 와이파이로 저희 거에 접속을 해가지고 일단 암호놓고 들어가서 주소창 넣고 프로그램 다운받아서 실행하셔도 되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요 기기를 이용해서 하실 수도 있고요. 요 기기 설명도 이쪽에 나와 있긴 하거든요. 요거를 통해서 이제 PC에 있는 화면을 출력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뭐 간단하게 이제 PC에 연결하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리면은 만약에 뭐 노트북에 이 미러링 기기로 이제 미러링 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일단 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미러링 기기를 일단은 전자칠판에 한번 꽂아서 페어링 한번 해주신 다음에 USB 포트에다가 저희 요 제품 미러링 기기를 연결하시고 미러링 기기를 연결하게 되시면은 이제 클라이언트라고 되어 있는 드라이브가 하나 들어가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클라이언트라는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은 프로그램을 실행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그램이 하나 실행이 되실 거고요. 연결 성공이라고 나오고 수용 발사기를 누르세요라고 이렇게 나오시면은 여기 있는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은 이 노트북에 있는 화면이 바로 그쪽으로 전송이 되시는 거 보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소리하고 터치도 다 이제 미러링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전자칠판을 터치해서 이렇게 띄우실 수 있으세요. 대신 이제 미러링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사양이 좀 높아야지 좀 자연스럽게 이동이 되시고요. 만약 컴퓨터 사양이 좀 낮으면은 좀 버벅거림이 많이 심하니까요. 사양이 좀 괜찮은 PC에서 사용하시는 걸 권장해 드리거든요. 일단은요.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한 40분이 지난 것 같아가지고 조금 있으면 아마 끊길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5분 정도 쉬었다가 이따가 조금 뒤에 다시 시작할 거고요. 그러면은 한 40분쯤에 다시 시작할게요, 그러면요. 잠시 쉬었다가요.